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 전시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갖기로 하겠다. 전시에도 갖기로 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가져야 되죠. 전시작전권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논리가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려면은 왜 전환합니까? 평시작전권은 이미 한국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기에는 반드시 작전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 지휘를 하면 안 되죠. 더구나 한반도는 전쟁 영역으로서는 매우 좁은 지역입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작전권을 나누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앞인 노무현 정권 때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전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환수라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환수란 말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도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남한테 주었는데 도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환수입니다. 환수. 그게 아니죠. 전시작전권은 누가 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연합사 사령관이 통제를 하지만은 연합사 사령관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있고 그 위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군 통수권을 가진 두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이 50% 50%씩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없다. 몽땅 미국한테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도로 돌려받겠다는 환수란 말로서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자주적 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를 했다가 이명박 때 그것을 연기를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오자마자 북한의 핵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김정은을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군대, 국민 그리고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배가 구명정을 다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폭풍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구명정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명정을 풀어가지고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려라. 너무 무겁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대장입니다. 이 직책을 맡은 분은 그 뒤에 뭐 합참의장이 되든지 국방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재준 씨가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하고 그 뒤에 육군참모총장하고 국정원장을 한 분이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자,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한미연합사 체제,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한미연합사 체제는 나토와 더불어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한미연합사 제도,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번영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부사령관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기를 해달라는, 지금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이 성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제출을 했답니다. 8월 15일 청와대 안보실에 제출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으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건의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연합작전 통제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가 안보를 최고 수준에서 책임졌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여기에 무슨 당파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중심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의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연합작전 통제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대북 경계와 군사 대비 태세를 전담해왔던 군의 원로들과 한미연합작전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략 전문가들이 회동하여 논의한 결과 한미연합군 사령부 이하 연합사의 연합작전 통제체제 변경과 사령부의 위치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어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군사 대비 체제상의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군사적 위협은 상대방의 선언이나 외교적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상응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놓는 것이 정석 중의 정석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일관되게 무력 통일 노선을 걸어온 북한이 남북한 간의 비핵화 약속은 이런 방구도 없이 무시해버린 채 2006년 이래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여 마침내 실질적 핵 무장국가가 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여 실험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외면하고 북한 당국과 정치 외교적 차원의 선언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선전하면서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당장 국민의 심리적 대비태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대북 대중 경계심의 이완 그리고 대미 대일 정서 악화 등의 풍조를 방치하면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비해야 할 대전략상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협 요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태세 전반에 걸쳐 불협화음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안보 상황은 실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표면적 선언 내용과는 무관하게 기회만 있으면 무력 통일을 감행하겠다는 군사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를 단호히 격퇴한다는 전쟁 억제 전략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군사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려는 쪽보다 그런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의 경우 침략자를 격퇴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그동안 한미 동맹과 연합사가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검증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합사의 위치를 현 위치인 용산 지역으로부터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통수기구가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빚어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보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위기 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안보는 한순간의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10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역대 부사령관 일동. 이런 좋은 건의를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고 이런 분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그 고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묵살했답니다.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어서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부르는 문재인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인데, 그나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이런 위험한 한미연합사 손대기, 한미연합사 구조변경에 대한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안보 문제를 쉽게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냐는 그 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